북한의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반세기가 넘었지만은 아직도 분단된 조국은 전쟁으로 인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독재 체제에서 인권이 말살된 채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그들과 헤어져 자유의 품에 안겼지만은 북한에 남겨둔 친지들과 이산 가족이 된 슬픔, 더욱이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다 북한의 포로가 되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된 채 이제는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국군 포로,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분단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한민족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인 것이다. 이렇게 아직 남겨진 상처를 어루만져보는 기회가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LA 한인사회 단체들이 2024년 2월 17일 LA 평화교회에서 마련했다. 이와 같은 분단의 상처나 아픔을 외면하거나 망각 속에 묻어버린 현실 때문에 조촐한 모임이 되었지만은 탈북민을 비롯해 그 상처의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는 인사들이 이날 회고한 내용은 지금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상처임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날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는 탈북자인 미주 북한 인권 통일연대 권정순 회장이 북한에서 태어난 죄로 가난과 굶주림에 부모와 가족을 잃었다면서 첫째 언니는 고난의 행군 때, 셋째는 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병사하고, 막내는 자신이 보내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슬픔을 전하며 야만적인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개탄하면서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했다. 이어서 같은 탈북민인 미주 북한인권통일연대 현춘삼 사무총장은 탈북민이 미주에서 겪는 편견과 오해, 그리고 탈북민들의 불화를 한국민들과 함께 치유해 나갈 것을 기원했다. 북한에요, 정말 우리에는 인권이 없고, 저는 그때 그 부끄러운 것만 생각해 그 수치라고 생각을 못 느껴서 그 돈을 그 돈을 어떻게 숨기는가 하면요, 비닐에 싸서 자궁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먹어요. 그러면 자궁에 넣는 돈을 보이부에서 펌프시키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이게 해요. 다리를 벌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걸 엎드리게 시켜놔요. 그러면은 여자 군인이 와서 장갑 끼고 불에서 물 담아놓고 이 자궁에 들어간 돈을 야 이거 나 빼. 이 장갑 가지고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게 좀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 돈을 삼킨 애들은 어떻게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배가 이만큼 불어요. 화장실 갈 때 어디 가다 머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올리고 돈을, 그러니까 화장실을 봐도 그 돈을 못 줄게. 이렇게 거짓말하게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손을 이렇게 올려야 돼. 올려서 야 청아나 저 지금 손 내리거든. 야 이가 나도 뭐 하는 거 하고. 우린 인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거기가 수치보다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수치란 그런 걸 몰랐어요. 진짜 그때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은 진짜 잊혀져 버려졌으면 하는 그런 기억들인데 잊혀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이에요. 왜? 그 땅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2004년 3월에 잡혀가지고 그 300원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보이지도 덩치도 저 이거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가 너 지금 이 돈이 있는 거 누가 아는가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돈 300억 가지고 그땐 살았어요. 제가 보입을 안전부까지 걸치지 않고 보입에서 안전부 이관을 할 때 그 돈을 내놨어요. 내놓으면 어떻게 해서 들고 튀어야죠. 들고 튀어야지 내놓으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들고 튈 생각을 했는데 300을 줬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저 솔직히 안전을 끼고 돌았어요. 저 중국 가면 그 안전이 그가 보입에서 안전부를 넘기면서 그러니까 그 서로가 자기네끼리 해가서 야 이거는 좀 봐주라 이렇게 된 거. 근데 그 안전이 얘가 너 여기다 돈을 거미고 중국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야 너 중국에 가면은 너한테 돈을 줄 사람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안전을 하는 사람 이제 뼈를 하나 받고 학교를 금방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처가집 병을 믿게 살긴 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급을 해야 돼. 돈이 없는 거야. 중국에서 온 애들이 딱 보니까 돈 있어 보이는 거야. 야, 너 중국 가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아니, 너 전화하면 돈 가져올 수 있는가 봐. 전화하면은, 뭐 있었죠? 전화하면은 돈 줄 사람이 없다고. 나를 중국까지 가는데 손을 놓아주면은, 누가 같이 따라 보내주면은, 내 너한테 중국도 5,000원 줄게. 내가 그랬어요. 뒤로동자한테 돈 5,000원 줄게. 사기지요. 솔직히 사기지요. 그 생각을 해봐요. 나는 거기 살아야 되는데 사기죠. 그래서 사람 하나 따라 보내는 거예요. 사람 하나 따라서 넘었어요. 넘었다가 연길까지 그 사람이 이 여자가 루트를 아는 거예요. 루트를 알아가지고 4월달에 넘었는데 제가 돈을 주겠어요? 미안하다고 500원만 줬어요. 500원만 줬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신고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 잡아봐 라고 다른 데 킨 거죠. 나 잡아봐 라고 있잖아요. 애랑 같이 천진이란 데 갔어요. 천진 저기 그러니까 그때 작은 시엄마가 천진에서 저기 선달 호텔이란 데서 거기서 주방장을 했거든요. 하나도 너무 잡히니까 그 500원을 주면 그 집을 아는 거야. 그 500원을 준 여자애가 그 집을 아니까 내가 아줌마네 절대로 안 띄워 먹을 거니까 지금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믿어주라고. 그럼 언제까지 자기가 그다 이 사람은 날라다 주는 사람인 거야. 이게 사람을 얼마게 날아주고 이게 길 안내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부 끊어버리죠. 안전부 일도 해주고 자기 돈도 벌고 서로가 윈윈하는 거예요. 그때 아줌마한테 언제 오면 절대로 안 도망갈 거니까 오라고. 지금은 내가 알 수가 500원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져갈 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신고는 그럼 나 그 안전은 알지 않아요. 뭐 어느 과에 뭐 누구랑 알지 않아요. 그럼 같이 죽을 건가고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닌가. 짝보가고 싶은가. 제가 그랬어요. 또 협박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협박을 해서 아줌마가 500원 주고 그럼 자기가 일주일 있다 온다. 누가 데리다 줘도 온대. 그때 나 잡아봐라고 튀었죠. 튀어가지고 천진에 가서 그 다음에 쭉 산 거예요. 2004년부터 살다가 항상 북한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 가면 그 땅에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은 그 땅에 자식을 낳고 그 땅에 진짜 그 땅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그 땅에 인정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되게 불면증이 심해요. 지금도 어디 가면은 이게 평생이 트라우마로 남는 것 같아요. 뭔 소리 나고 하면은 되게 예민해요. 뭐지? 지금도 어디 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솔직히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어제도 그제도 2시간도 못 잤어요. 오늘 좀 그래서 천진에 가서 2007년도에 야 이게 한국을 가야 되겠구나. 다 그때 한국을 간다고 막 사람들이 막 했을 때 나도 이 길을 밟아야 되겠구나. 진짜 손을 잡았어요. 잡아서 2007년도 10월 달에 한국행을 택했어요. 그때 한국행을 택했는데 그 한 부록구가 그러니까 오빠가 한국을 먼저 봤나 봐요. 근데 그때 중국 돈 300원이면은 한국 돈 300원이면은 갔어요.
브로커들이. 그때 쌌어요. 지금은 1억도 넘어오기 힘들어요. 북한에서 사람이 1억도 넘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때는 300원이, 중국도, 한국도 300원이 많은데, 그때 제가 일단 우리는 돈이 없지 않아요. 후불로 가는 거예요. 한국 가서 정착금 주겠다 하고. 근데 7년도 10월 달에 다시 잡힌 거예요. 2007년도. 잡혔을 때, 좀 가슴 아프게 잡혔어요. 그 올케하고 신윤은 아마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갔을 거예요. 이게 왜 한국 기도잖아요. 저도 한국 기도로 잡혀서, 한국 행으로 잡혀서, 왜 우리가 가려는 그 티키가 다 있어. 이게 그대로 북한에 넘어와요. 그 서류가 그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조금 실수를 하긴 했어요. 떠날 때 내가 먼저 떠났다는 안 잡혀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한 달 있던 여자들이 중국 신분증으로 그 비행기를 탔는데 그 중국 신분증으로, 그러니까 중국말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데 이 사람이 동전이 있었나 봐요. 이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야, 주문하는 거 빼라는 누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주문하는 거 빼라는 거 누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온 거야. 딱 보니까 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데려온 거야. 우리 집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도를 잡혀가지고 정치범으로 단독으로 해서 신유수로 가게 됐어요. 그때 정말 옛날에는 중국 변방에서 우리 몸살을 안 했어요. 지금은 그때 2007년도 저희 잡혔을 때 중국에서 자궁에 손을 집어넣더라고요. 중국에서 잡히는 순간에 변방에 들어가기 전에 딱 다 뺏겨요. 여자들이 와서, 그래도 북한보다 좀 나아요. 자궁에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너네 못 가지고 나간다고. 근데 북한처럼, 북한 손이 이렇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근데 그 겉에만 이렇게 하니까 저 중국도 2,000원을 넣었는데 살았어요. 중국도 자궁에 2,000원을 넣었는데 중국도 그게 저도 그때 운이 좋았나 봐요. 저는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과일을 쌀 때까지 냅킨 있잖아요. 거기 돈을 넣으면요, 돈이 딱 들어붙어요. 자궁에 넣어서 앉으면 이제 걸려요. 걸릴 정도로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안 나오게 하려면. 펌프가 경험이 있잖아요. 또 이 펌프 시키면 또 나온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데 그 단통에서 돈이 안 걸렸는데 신우수 법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높여놓는 거? 여자 군인이 와서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저는 거기가 수치보다 부끄럽다 다 높여놔요. 쭈룩쭈룩 높여놔요. 그때 펌프 안 쓰고 쭈룩쭈룩 높여놔요. 높여놔가지고 여자 군인이 와가지고 넣는 거야. 어떻게 이게 어떻게 우리 숨기려고 그러면서 하느냐. 이간날이 모조리도 가는 당의 방침을 위해서 너네가 가져온 돈들은 나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 준다는 건데 사람들이 믿어요? 그 당을 믿어요? 당에서 몇십 년 산 사람들이 당이 굶주림에 죽고 헐벗은데 그 당을 믿겠어요? 그랬더니 그 버이부 소장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돈을 되게 많이 가져가. 야, 정신 너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저 자궁에 그 돈들을 다 물에 씻어가지고 창문에 이제 딱 붙이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게 씬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북한은 이게 권력이 권세를 등쳐먹고, 우리가 지금 가난에 배고파서 하는데 그 돈만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라 가족 같은 그 욕망이 있는데 보이부에서 장사를 해먹어요. 그 안에 돈이 얼마 있잖아. 이름 다 써요. 누구 얼마 있으면, 야, 너 지금 춥지? 야, 전에 햇빛 가야 되는 게 내 돈 얼마만 내면 제 신발 신겨가지고 햇빛 쫄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야, 쟤 지금 허약이 걸렸는데 네 돈 얼마 있으면 제가 살 것 같다고. 어떻게 그 돈 다 쓰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서 2,000원만 살긴 살아야 했는데 보이지 그 소장한테, 소장 동지 나 이거
돈을 내면서 저희 삼촌이가 단천시 강호 총구 이제 초급반 미술 좀 있었어요. 초급반 미술을 했어요. 저 삼촌인데 저는 한 통만 해달라고. 2,000원을 내놓으면서 이래도 뺏기고 저래도 뺏기잖아요. 그래서 2,000원을 주고 삼촌은 저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야 이간나 너 중국에 쌩이 있는 와 그래. 쌩 탄날을 너 찰 수 있는 그 탄날 못 알아들었어. 탄날? 무슨 탄날? 수성도에서 무슨 탄날? 인보소리 같은 거 하는 이 펌펀돌이라고 북한에서 어떤 거 탁구 알이면 형을 먹고 가는 사람들 탁구 알이래요. 그리고 펌펀돌이면은 그냥 일반인들 그 범죄자들에도 구분이 있는 거니까 경제범, 정치범, 우리는 경제범. 내가 탁구하니까 이가 나 탁구래 너 그것도 모르는 거야. 야 쌩이 뭔지 아는 거. 탁구도 내가 총알 때문에 돈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탈북민 사회가 좀 시끄러워요. 특히 저부터 막 시끄럽게 놀아서요. 문제는 지금 제가 한 3년 전, 4년 전, 3, 4년 전부터 전혜정이라는 분이 무슨 탈북민 단체를 한다고 다니기 시작했고, 뭐 저희는 뭐 애니웨이 저희들하고 무슨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뭐 또 미국이고 자유나라한테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며 보니까 탈북민 단체장이라는 게 자꾸 이게 한인 사이에 북한 사람들을 욕하고 다녀요. 탈북민들을. 어떤 곳에 가서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간첩이 있다고도 했고요. 간첩이 있다는 소리는 이게 영사관에도 들어갔고 막 조사까지 해도 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있고, 탈북민들은 다 창녀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다 죄를 짓고 와서 도망쳐온 범죄자들이다. 이게 웃기잖아요. 뭐 그런 거 무슨 뭐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탈북민들을 다 온난을 또 엮어놓고 뭐 그러고 근데 지금 어쩌면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전혜정 씨를. 문제는 그렇게 막 그런 소리가 나고 할 때 저희가 방관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대책도 안 했고 뭐 아무런 노력도 안 했고 뭐 제지도 안 시켰고 어쩌면 저희가 도와준 거죠. 전혜정 씨를. 이게 커지다 나네. 지난해 9월 8일 날에 밤에 새벽 2시에 탈북민 여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폭행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한 전혜정 씨보다 한 10살 이상 위 사람을. 근데 그분은 참 착하시오. 애 맞고 몸이 다 들었는데 매 마주쳐갖고 그냥 너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그러고 그 집에서 나왔고, 근데 전혜정이라는 씨가 자기가 때린 거를 또 동네방네 한인 사회 뭐 탈북민 사회에 자기가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때렸다고. 그런 게 또 저희에게까지 들어왔고, 저는 거기서 저희 탈북민들의 분노를 한 거예요. 거기서 분노가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로 저희가 이렇게는 전혜정 씨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섰고요. 이번에 어떻게 보단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탈북민들한테 밥 한 수리 듯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또 능력을 더하고 또 복이 더해질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미주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변홍진 국장은 탈북민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아직도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의 실황을 발표하고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LA 이사장 조선환 장로는 남북 이산가족 현황을 발표하면서 아직도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권회장님 그 북한에서의 참상, 그리고 또 탈북독보 사무총장 계시는 분이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미국 안에서 탈북자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
우리 미주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은 미주 동포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수치스럽고 죄송스럽고 앞으로 뜻 있는 우리 동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인종들이 너희들이 왜 지금까지 통일이 못 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부터 30년 전 정도 됩니다. 1994년 깜짝 놀랄 일이 생겨서 한국에서 웬 노인이 TV 방송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북한 땅에서 억류된 국군 포로였다. 여기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조창호 그때 당시 소위입니다. 국군으로 한국전에 나갔다가 중공군에게 포로가 돼갖고 그 포로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생했고 1953년에 3년 동안 있다가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TV에 나는 한국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돼가 북한의 포로가 됐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조창호 그때 당시 소위입니다. 국군으로 한국전에 나갔다가 중공군에게 포로가 돼갖고 그 포로가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생했고 1953년에 3년 동안 있다가 끝났는데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TV에 나는 한국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돼가 북한의 포로가 됐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겠지만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전쟁이 끝나서 44년이 됐는데 북한에서 그동안에 억류됐다가 살아나왔다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 그때 당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미국에 그 다음에 유학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 미국에서 한인은행 가장 큰 은행을, 그 은행을 키우신 경제학도 정용봉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때 나가셨다가 한국전쟁 중에 부상을 많이 당해갖고 의병제 돼갖고 그 다음에 나와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갖고 미국 유학 시험을 쳐갖고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셨다가 성공을 하셔갖고 사회생활을 조용히 하고 그분은 한국 전쟁을 생각만 하고 쓰라니까 절대로 기억을 안 하기로 하고 누구한테도 한국 전쟁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TV에서 조창호 국군 소위가 북한에 억류돼서 있다가 살아나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TV로 보고 미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중대장으로 한국 전선에 나가서 부하를 갔는데 그 부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죽었고 돌아오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데 자기가 미국 유학을 시험을 쳐서 미국 유학할 때 자기 고향에 있는 아는 분이 아기를 얻고 공항에 김포공항에 그때는 여의도 공항에 이랬는데 여의도 공항에 나와서 당신은 이렇게 출세해 갖고 미국을 가는데 당신하고 같이 간 우리 남편은 어디 갔느냐고 그래갖고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는 미국에 와서도 절대로 한국전쟁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94년 어느 날
TV에서 나온 조창호 소위의 탈북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수소문해서 그럼 남아있는 그 조창호 소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같은 국군 포로가 북한에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94년. 그래서 이 정영봉 박사님께서 유엔이고 어디고 쫓아다닌 거예요. 제왕군에도 가고 한국도 다녀가셔서 한국에서 가셔서 우리 국군 보러가 살아있다는데 이러면 되느냐고. 근데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한국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한국 전쟁 때 국군하고 같이 싸운 유엔군이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 그리고 유엔군을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한테 이거를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부단하게 그때부터 미국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2004년, 2005년 미국 의회에서 국군 포로 문제를 최초로 전 세계에다가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다시 알게 되고, 그때 당시는 거의 보통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한 500명 정도가 살아있다고 됐을 거예요. 2004년에. 왜냐면은 지금 계산하면은 한국전쟁 때 18살이나 22살 이런 분들이 전쟁에 나갔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90세가 다 넘었죠. 근데 여러분 아시던 남쪽에 살아도 편한 데 살아도 90세 넘기기가 상당히 힘든데, 북한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국군 포로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하여간 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을 하고 그동안에 80여 분이 탈북을 했어요. 국군 포로 중에서. 그런데 그것이 유엔군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미국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탈북하신 국군 포로들 그들 스스로가 탈북을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국군 포로를 갖다가 송환 운동을 벌리신 정영봉 박사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매번 6.25 날 같은 데는 이제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기념 행사 때마다 눈물로 이걸 해서 우리는 국군포로 송환운동 한다는 내 자신부터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탈북을 해요. 여기 탈북동포도 계시는데 탈북동포들 그들 스스로가 이걸 했지 대한민국 정부, 유엔 또 다른 나라에서 구해주지 않았잖아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 전에 참전을 했는데 대부분 75%가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고 어떤 나라인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36,000명이 전사를 하셨는데, 한국 전쟁이 이 역사상에서 큰 전쟁이 기록을 1500년서부터 기록을 했다는데, 역사들이 1500년서부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생각하는데, 한국 전쟁이 150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전쟁에서 죽은 양쪽이 죽은 사람 숫자가 거의 7번째 해당됩니다. 7번째 사상적으로 많은 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00만 이상 가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는 한국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1951년부터 휴전을 하자고 그랬대요. 빨리 이렇게 휴전을 하려고. 근데 휴전을 못하고 2년, 그러니까 2년, 한 3년, 전체 전쟁 기간이 3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갔느냐? 포로 문제 때문에 오래 갔어요. 그 전까지는 포로 문제는 원래는 간단해. 전쟁이 끝나면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면은 60일 이내에 무조건 양쪽이 포로를 다 교환하게 돼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물론 포로는 학대해서도 안 되고 포로한테 일 시켜도 안 되고 그런 거지만 그 국제조약이지만 그런데 한국 전쟁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 북한 공산개래군이 남침을 하면서 중간에 잡아들인 남쪽에 있는 청년들을 전부 다 잡으면은 전부 다 북한군에게 편입을 시켰어요. 낙동강 전선 빼놓고는 전부 다 첫 번 3개월 만에 남쪽을 다 점령을 했으니까 거기서 잡혀간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부터 전쟁 중에 김일성이 스스로가 발표한 게 우리가 남쪽 포로를 8만 내지 9만을 잡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우리 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 9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포로 협상을 하니까 갑자기 줄어들어갖고 2만 명도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조창호 소위가 탈북하면서 약 8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런 그 현실에서 그 포로를 중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포로들이 양쪽에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잡은 포로가 있고 남쪽에서 유엔군이 잡은 북한 쪽 포로는 거제도, 부산, 마산, 제주도 이런 데다가 다 수용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싸움이 난 거예요. 왜냐면 남쪽에서 있다가 북한군에 있다가 포로 된 사람 그럼 북한 유엔군이 볼 때는 북한 포로예요. 그런데 이 야단이 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남쪽 북한 쪽이 이걸 해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저 사람들 잘못하다가는 북한은 그냥 강제로 보내야 되겠다. 지금 줘야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1953년 휴전협정 되기 전에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걸 해서 한 2만 5천 명. 그냥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미국도 깜짝 놀라서 그때 당시에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구나 저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엄청난 정의로운 판단이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인권운동인데 그래서 이 포로 협상이 중간에서 포로 협상을 하다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기를 끊는데 포로를 가고 싶은 사람이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라 그렇게 만들도록 새로 만든 거예요. 한국 전쟁에서 새로운 포로 협상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 싫은 나라에 안 가겠다 그러면 가기 싫은 나라를 보내주지 말자.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 저쪽에 있는 거 다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위를 끌어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포로 협상이 그 난항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결국은 포로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포로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어요. 재밌는 거는 중공군 포로가 상당히 많았는데 중공군 포로는 일부는 아시겠지만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장개소 군대에 충성했던 사람도 자기들 군대로 다 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한국전쟁에 자기들이 참석하면서 잘 됐다. 그래갖고 장개소 군대에 있는 중국 병사를 전부 한국전선에 보냈어요. 너희들 이 전쟁에서 죽어라. 자기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일화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외아리 없는 종소리 그 책에 아주 자세히 정용복 박사님께서 쓰신 건데 아주 한국 전쟁과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썼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앞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살아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살아계 그 국군 포로로 있다가 가족들 북한에서 살면서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그 가족 중에서도 탈북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참 아픈 역사가 우리가 계속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 국군 포로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어느 누구도 기억을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80명 정도밖에 못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북 오돔에서 그해 2월 12일 날 워싱턴 DC에 가서 마커크라는 하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여동생을 한 사람 어답트했는데 그 여동생이 한국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커크 의원은 한국민들한테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산가족 상봉을 도와달라.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부시 대통령일 때 2007년도에 통과가 됐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사인을 못하고 임기가 끝나니까 그 법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좋다고. 그해 6월 달에 마커크 의원이 이산가족 법안을 상정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음에 2009년 5월 19일 날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남 체인 앞에서 이북 오돔면회가 주최가 돼가지고 이산가족을 등록을 받았어요. 한 100여 명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무성의 대북 특사가 이름이 로버트 킹 대사였는데 그분을 내가 국무성에 가서 2번을 만나고 또 LA USC에서 한 번 만나고 또 바깥에서만 4번을 만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좋다. 내가 최선을 다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지막 만난 것이 2012년 날짜도 제가 다 서류를 보고 왔습니다. 3월 27일 날 마지막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이산가족 상 이사를 만나라 그러면서 킹 대사가 소개를 해줘서 내가 같은 날 오후에 미국 적십소사에 이산가족 상국 담당하는 미세스 산토스라는 이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산가족이라는 건 우리 한국 이산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서 그 이산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관리하는 이사를 만나서 줬는데 사실 아직 내가 미국 접수사에 준 그 명단의 생사 화부 결과는 미국 정부나 적십소사를 통해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제 대북 그 NGO 하는 단체, 한국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주니까 32명을 명단을 줬는데 그 가운데 7분은 이 사람들은 가족이 어디에 있는 걸 안다 하고 통보를 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 킹 대사를 만난 것이 3월 27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킹 대사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4월 초에 북한의 김계관 부상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상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연락하고 왔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3월 말일경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하고 대화를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그 시민이 북한을 방문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마커크 의원이 그 발의를 할 때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250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커크 의원은 어떻게 그 안건에 썼냐면은 이산 가족이 10만에서 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가거나 뭐 브로커라는 것보다도 사실을 얘기하면은 친북 단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돈을 내야지 북한에 가게 해주니까 그리고 미국 국민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국무성에서 담당관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미사를 쏘는 것 때문에 그게 중단돼서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안에 문제점이 또 있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은 그 법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냥 국무성에서 담당관을 두어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래 그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영김 의원이 또 이산가족 상속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내가 영김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만나진 못했지만은 내 의견서를 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 법안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의견을 내놨는데 뭐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셨겠지만은 2월 8일자 한국일보에 보니까 미셸 박 스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외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근데 거기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100만 불이라는 거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는 예산이 있으니까 일할 사람도 있고 일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으니까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다 말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산가족 가운데는 막내들입니다. 내 위에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100명 정도고 가지고 있고 32명의 아주 강력하게 희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7분이 생사 확인을 받았는데 자기가 찾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 전 부인하고 그 자식을 놓고 내려와서 한국에서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난 아들 그러니까 자기 이복형이 한국에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은 자기가 이복형이지만 만나고 싶다는 거하고 또 한 분은 자기 딸이 있으니까 딸을 만나겠다고 해서 두 분은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내 형의 내 누님의 아들 딸은 내가 보지도 못했고 꼭 뭐 만나야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7분 가운데 3사람은 그래도 가기를 희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서 못 가고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12년에서 오늘이 24년이니까 12년이 됐잖아요. 12년 동안에 강력하게 가고 싶었던 분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다가 이산 가족 상봉이 사실 실행되기에는 별로 희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물론 참 가족 관계를 생각해서 그 조카나 그 또 다른 그 아저씨든지 누굴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상황이 그런데 그러나 하여튼 미셸 박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은 어떻든지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래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내가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다가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 후배들은 여기 엄마 손 붙잡고 뭐 5살, 6살 때 나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때까지는 그 일을 계속 해보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탈북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2003년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한국에는 옛날에는 통일선교대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 그 한기총 회장님이 와서 나한테 통일선교대학을 여기 분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2003년도에 통일선교대학을 여기 개강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고 지금 중국이나 그 여러 군데 가서 그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강사 가운데 한 분을 내가 소개하고 싶은데, 샘 김이라고 하는 잔 김이라고 하는 그 탈북 목사님인데, 그분이 강사로 와서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평화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되면은 대동강변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학생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북한에 가서 통일을 돕는다든지 또 선교를 한다든지 할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는 북한 출신이 가서 하는 말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해서 내가 그걸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장포람이 있었던 거는 탈북자들이 직접 이렇게 간증하고 그 아주 지금 그 조직이 돼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참 뿌듯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향반들을 잘 우리가 서포트하고 양육하면은 복음 통일을 통해서 큰 일꾼이 배출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관심을 가지고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날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는 NKIA 탈북민 선교회 대표 김영구 목사의 남북 자유통일과 탈북민들을 위한, 그리고 AKUS 한미연합회 부회장 심진구 목사는 남북 이산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막을 내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 원망스러움 고백하기 원합니다. 왜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고 살았는데 왜 저들은 저에게 도망을 다니는, 팔려다니고 인간이 겪지 못할 고통을 겪게 만들어 주시고, 왜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넣지 않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들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우리의 진한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 날마다 말을 듣고 파묻고 있지만 하나님, 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날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통일을 간구한다면은 먼저 씨름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고향 땅을 등지고 부모를 등지고 자식을 두고 나온 그들, 그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통을 열어주시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들, 그들 함께하지 않지 못한 것들 잊지 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손을 활짝 펴서 지금도 갇혀있는 20만 동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또 한 가지, 아무랬던 나라, 전쟁에 사라질 뻔한 나라를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그 포로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가 자식을 옆에 세우고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지금 구워 살펴주셨고, 지금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들의 자녀들이 정말 눈만 뜨면 아버지 탄광 속에 들어가고 살아남을 통해서 그들이 자리가 그 자리인 걸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안에 생사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북한 땅에서 그 아버지 탄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출신이라는 지만을 만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 자유통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세대에 그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모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호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6.25 전쟁 이후 75년 혹은 작년에도 올해도 이산 가족으로 또 북한 땅에서 또 여러 곳을 여러 나라를 지나 미국까지 온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오늘 간증하며 오늘 보고하고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남북 이산 가족들을 위해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만날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남북한 8천만 민족이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자유민주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혹은 한인 디아스포라 750여만 동포들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과 큰 믿음과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단으로 인한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은 대한민국의 자유 통일을 위한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며 남북한에 드리워진 철조망을 완전히 허물고 두만강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자유롭게 질주할 때 치유될 것이다.